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sequentially compact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위상 공간이 sequentially compact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limit point compact하고 또 어떠한 또 인과관계가 있는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동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본 게 리미트 포인트 컴팩을 정의했고요. 그때 컴팩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위상 공간 X가 컴팩트이면 그때 그 컴팩트인 위상 공간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예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sequentially compact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sequentially compact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 정의로부터 또 바로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sequentially compact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 대신에 저 위상 공간인 경우에 이 역이 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지만 시퀀셜리 컴팩이 안 되는 그러한 예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팩트와 유사한 지금 이제 용어가 정의를 세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했죠. 일단 컴팩트가 있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의 컴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포인트 컴팩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가장 좀 폭넓은 그러한 공간에 해당하는 게 리미트 포인트 컴팩입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여기 위상 공간들, 컴팩트인 위상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컴팩트인 위상 공간들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돼요. 리미트 포인트 컴팩.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또 알아볼 게 sequentially 컴팩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equentially compact 이면 이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되는데, 근데 이 컴팩트하고 시퀀셜리 컴팩트하고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있는데 그 얘가 제가 그동안 강의한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은 좀 더 다른 특별한 예,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컴팩트이지만 시퀀셜리 컴팩트는 아닌 그런 위상 공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시퀀셜리 컴팩트이지만 컴팩트가 아닌 위상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이 컴팩트와 관련된 위상 공간들의 군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게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되고, 시퀀셜리 컴팩이면 또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되지만, 컴팩과 시퀀셜리 컴팩트 사이에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는 없다. 하지만 이제 이 다음 동영상에서 할 건 뭐냐 하면,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 이제 몇 개 동영상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요 위상 공간이 거리 공간이며, 거리 공간은 모두 다 위상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거리 공간인 경우에는, 그래서 X가 매트릭 스페이스일 때는 그때 이 컴팩트인 거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인 거와 시퀀셜리 컴팩트가 다 동치 관계이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거리 공간에서는 컴팩트인 거, 그 다음에 리미트 포인트 컴팩인 거, 시퀀셜리 컴팩인 거, 서로 동치 관계.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차츰 뒤에 동영상에서 이제 알아볼 거고, 또 이제 그 매트릭 공간에서 컴팩트인 거와 또 필요 충분 조건, 동치 관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totally bounded and complete 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름 정리로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컴팩트인 거와 필요 충분 조건이 클로즈드이면서 바운디드, 클로즈드 앤드 바운디드. 자, 이제 그 내용까지 이제 일단은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sequentially compact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sequentially compact이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텐데요. 일단 그 증명하기 전에 이제 역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지만 sequentially compact이 안 되는 예를 설명할 텐데요. 이 앞 동영상에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지만 컴팩이 안 되는 예를 제가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조금 좀 복잡하게 그 예를 제시했는데 이번 동영상에서 그 설명하는 그 예제도 역시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지만 컴팩트가 안 되는 그런 예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예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예는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지만 컴팩트도 아니고 시퀀셜리 컴팩트도 안 되는 그러한 예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sequentially compact이라고 하는 거, 저 정의를 내려보면 좀 지우고, 자, 정의가, 일단 X는 일단 이제 위상 공간입니다. XPA, topological space.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X가, 자, sequentially compact. 제가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sequentially continuous 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연속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sequentially compact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sequentially continuous 하다는 걸로 조금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sequentially continuous 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안 나올 테니까요. sequentially compact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sequentially compact to be 대한 정의는 sequentially compare. 자, 얘는 이제 정의가 뭐냐면 X에서 정의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every sequence. 그래서 X 안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열을 뭐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래서 이제 every 모든 수열에 대해서는 X 안으로 수렴하는 X 바깥으로 수렴하면 의미가 없죠. 전체 공간이 X니까. 그래서 X 안에 있는 어떤 점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부분 수열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has a subsequence. 기호로 따로 일단은 안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 시퀀스가 존재하는데 얘가 to some point x인 x. 그래서 x 안에 있는 어떠한 점으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수렴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요 x는 요 부분 수열에 대한 이제 리미트가 되겠죠. 리미트.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집합의 리미트 포인트, 이 수열의 리미트, 극한과 집합의 리미트 포인트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걔가 수렴한, 그러면 그 수렴 대상에 해당하는 그 점이 이제 리미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그 점을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셋을 잡을 때, 즉 그 점의 이무의 오픈 네이버후드 안에는 유한계의 항, 그 수열에 유한계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다 들어간다.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한 게 그 수열이 만약에 뭐 A sub n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수열이 만약에 어떤 x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떠한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요. such that 요 n보다 큰 모든 m에 대해서 이 a 서브 m이 빠뜨렸네요. for any open neighborhood of x. 자, 그래서 이 네이버호드를 U라고 하게 되면 X의 임의의 오픈 네이버호드를 잡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그 n보다 큰 항, 그쵸? 이 숫자 m에 해당하는 항들이 모두 다 그 U 안에 들어가는 거, 그쵸? 예, 얘가 이제 수열에 대한 극한이고, 자, 리미트 포인트는 앞 동영상에서도 리미트 포인트 많이 다뤘으니까요. 어떠한 집합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리미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점에 임의의 오픈 네이버호드를 잡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 해당 점을 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deleted neighborhoo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deleted neighborhood가 그, 어, 그 집합 A와 항상 그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죠. 즉, 그 리미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이 아닌, 리미트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그 집합 A와 그 점의 오픈 네이버호드가 항상 만나는 거. 그쵸? 예,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와 수열의 극한, 일단 이제 구별해서 일단 정의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요 뒤에 이제 증명이 이제 쉽게 원활하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의는 됐고요. 한 점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서브시퀀스가 존재하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제 theorem 또는 뭐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sequentially compact이면 limit point compact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증명하기 전에 먼저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그 예를 하나 미리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이 성립하지 않는 거. 다시 얘기하면 limit point compact이지만 sequentially compact가 안 되는 그러한 이상 공간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일단 집합을 정수 집합으로. 그래서 얘는 the set of integer. 그래서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이 집합에다가 좀 특별한 토폴로지를 하나 정의하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와 짝수를 묶어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베이시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이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에다가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거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직접 오픈셋을 정의하는 거죠. 즉 토폴로지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오픈셋들을 딱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오픈셋을 이제 정의하는 것보다는 베이시스 또는 뭐 서브 베이시스를 정의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시스를 일단 이제 놓고서 걔가 베이시스가 되는 이제 토폴로지를 정의할 겁니다. 요 X에다가. 즉 정수의 집합에다가 절대 요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어떠한 콜렉션이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유튜브에서 제가 전에 베이시스와 서브 베이시스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도 있는데요. KOCW에 제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그 베이시스를 통해서 토폴로지 정의하는 거와 서브 베이시스를 통해서 토폴로지 정의하는 거 서브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브 베이시스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든 다음에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를 가지고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베이시스라는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베이시스의 원소들의 임의 모든 유니온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가 항상 토폴로지가 되거든요. 자, 그때 그 처음에 잡은 그 기저에 해당하는 콜렉션, 우리가 이제 그걸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베타. 자, 얘는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베타에 있는 원소들, 그 베타의 원소들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요 베타를 기저로 하는 토폴로지를 우리가 항상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요 베타가 기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뭐냐면, 베타에 속하는 원소들을 몽땅 다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 X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베타에 속하는 이무의 두 원소의 교집합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건 이제 랜덤하게 어떻게 뽑든 간에 만약에 그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그 공집합이 아닌 그 베타에 속하는 두 원소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베타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요 베타가 기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요 정의할 거는 사실 베타가 기저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이 정수들이 쭉 있으면 여기 정수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여기 1, 2. 자, 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부분 집합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4 얘도 하나로 묶을 거예요. 또 5,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1과 0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그 부분 집합이 뭐가 되냐 하면 2n 마이너스 1 n이 0일 때, 그쵸? 그 다음에 2n. 그쵸? 그럼 n이 1일 때 1, 2.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 n은, 이때 얘는 정수. 이렇게로 하게 되면, 그쵸? n을 정수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자, 요것들, 자, 요 집합 하나하나가 요 베타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베타에 속하고, 얘가 베타에 속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수 집합, 그죠? X가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럼 요 베타에 속하는 원소들, 얘를 몽땅 다 합집합하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 집합 G, 즉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저가 되기 위한, 베이시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요 베타에 속하는 이무의 두 원소 잡아서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아닐 때, 공집합이 아닐 때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베타의 원소들의 합집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베타는 여기 어떠한 두 개를 여기서 얘를 만약에 B-1이라고 하고 얘를 B1이라고 하고 얘를 B3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인덱스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두 개를 잡아서 교집합을 해도 항상 공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그냥 자동으로 만족해요. 왜냐? 베타에 속하는 이무의 두 원소 잡아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닐 때 그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의 원소들은 지금 자 얘네들은 항상 두 개를 교집합하면 항상 공집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베타 자 얘를 기저로 하는 토폴로지를 우리가 항상 요 X 즉 정수들의 집합에다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basis for A topology tau on G 이렇게 X의 어떤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 그럼 이 토폴로지 타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바로 베타에 속하는 원소들, 즉 이제 이러한 형태의 부분 집합들입니다. 자, 얘네들의 합집합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거. 즉, 뭐 마이너스 1과 B1의 합집합. 그 다음에 B1과 B3의 합집합. B1과 B3와 B5의 합집합. 하여튼 우리가 합집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담아 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저를 통해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예, 이 정수들의 집합에 토폴로지가 정수들의 집합에다가 토폴로지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저가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저로 하는 이제 토폴로지를 생각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위상 공간은, 자,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에요. 자, 얘는 리미트 포인트 컴팩입니다. 자, 이유는 리미트 포인트 컴팩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자, 얘가 X의 인피니트 서브셋이에요. 인피니트 서브셋. 그러면 자, 요 A에 속하는 원소를 하나 잡을 때 걔네들은 이, 이 정수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에서 한 점을 잡은 게 꼭 A의 한 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X에서 어떠한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에서 어떠한 점을 잡았어요. 아, 잠깐만. 어, 리미트 포인트 A에 대한 리미트 포인트인 거니까 A에서 어, 아니죠. 예, X에서죠. 예, X에서 한 점을 임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2, 자, 2를 하나 잡았어요. 일단 얘가 X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때 이제 만약에 요 2가, 자, 2가 만약에 A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이제 임을 잡은 게 일단은 A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속했다라고 하면, 예, 만약에 A에 속했다라고 하면, 그때 1은, 자, 1은 요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요 A 임을 좀 잡은 점이 임의로 잡은 점이 만약 1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A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2가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유는 왜겠습니까? 만약에 자, 2가 A의 원수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 1하고 2를 잡긴 했지만 요거는 다른 쪽에서 잡더라도 다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택한 점이 자, 2가 만약에 A에 속한다. 그러면 1은 A의 드라이브 셋에 속한다. 즉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 왜냐하면 2를 포함하는 2임의 오픈셋을 생각을 해봐요. 2를 포함하는 2임의 오픈셋. 그러면 그 오픈셋 안에는 필이 B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토폴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토폴로지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 요 1은 포함하면서 2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오픈셋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네들은 페어로 동시에 오픈셋에 들어가던가 동시에 오픈셋에 들어가지 않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항상 2도 항상 들어갑니다. 반대로 2를 포함하는 오픈셋이다. 그럼 그 안에는 항상 1이 들어가는 거고. 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자, 그러면 만약에 2가 A의 원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1이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1을 포함하는 2무의 오픈셋을 잡으면 그 안에는 1과 1을 항상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을 포함하는 2무의 오픈셋을 U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빼요. 딜리티드 네이버호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1을 얘는 U는 2를 포함하는 오픈셋인데 자, 거기서 이제 2를 뺐어요. 자, 그러면 얘와 A와의 교집합 안에는 항상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 근데 이 2라고 하는 게 지금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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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말이 필요 없네요.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3이, 자, 마이너스 3이 A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자, 얘가 요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셋을 잡아서, 그쵸? 마이너스 2를 뺀다 하더라도 항상 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점에서 우리가 요 A와 그 오픈셋이 항상 겹치기 때문에, 즉 공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공집합 아닌 거.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상공간 X는, 이렇게 정의된 위상공간 X는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에요. 근데 요 X는 컴팩트 아니고요. 예, 컴팩트 아니고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 안 됩니다. 컴팩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오픈 커버링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요 베타에 속해 있는 요 원소들 쫙 모아놓으면, 자, 이거 자체가 X의 오픈 커버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기저의 원소들은 모두 다 오픈셋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자, 얘 베타의 원소 하나하나가 오픈셋이고, 자, 이 베타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의 합집합은 전체 공간 X가 되는데, 요 유한계만 가지고서는 요 X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X는 예, 컴팩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시퀀셜리 컴팩트 안 됩니다. 시퀀셜리 컴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의 수열, 시퀀스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냐 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부분 수열을 잡더라도 그 부분 수열이 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수렴하지 않는, 그렇죠? 모든 부분 수열들이 수렴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수열을 하나 잡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열로 뭐를 잡을 거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N이라고 하는 걸 그냥 N이라고 노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자, 이거 자체를 예, A sequence in X 그래서 하나의 수를 잡았는데 그거를 자 이렇게 정수집합 X가 정수집합인데 여기 1부터 출발해서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수열에 이무의 부분 수열을 잡아도 그 부분 수열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이제 그냥 이무의 어떤 부분 수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이제 서브 시퀀스 of A에 그때 이 얘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X에서 이무의 한정을 하나 생각을 하세요. 그냥 X에서 이무의 한정. 예, 뭐 여기서 뭐 이제 그 P라고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P가 뭐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죠. 뭐 음수여도 상관없고 이물 한정을 하나 잡았어요. 그때 이 P를 포함하는, 자, 만약에 이 P가 이 수열에 극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P를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 네이버후드 안에는, 그쵸? P를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 네이버후드 안에는 유한계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P가 요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때 P를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로 우리가 좀 전에 베타, 이 기저의 원소에 해당하는 걸 하나 잡아봅시다. 만약에 P가 얘가 홀수였으면 P 플러스 1로 이렇게 오픈셋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거고, P가 만약에 얘가 짝수였으면 P 마이너스 1과 P로 이루어진 오픈셋 하나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P의 오픈 네이버후드인데 요 안에는 예, 이 항이 기껏 많아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둘 다 요 부분수열 안에 원소일 수도 있고 둘 다 원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즉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극한에 해당하는 점의 이무의 오픈 네이버후드 안에는 유한개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오픈 네이버후드를 잡으면 예, 당연히 무한개의 항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한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동영상의 이제 목표는 요 명제, 즉 sequentially compact이며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자, 그 증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렘마로 해놨네요. 자, 렘마, 자, let x가 위상 공간입니다. 이렇게. 자, then if x가 is sequentially compact이면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 자, 이제 이걸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가 sequentially compact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어떠한 수열을 잡더라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자, 일단 그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이제 가정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x가 리미트 포인트 컴팩인 거고, 자, 정의. 리미트 포인트 컴팩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인피니트 서브셋은 x의 인피니트 서브셋이면 항상 리미트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let a가 x의 임의 인피니트 서브셋 let a b n 인피니트 서브셋.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요 A의 이제 리미트 포인트를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 안에 지금 원소들이 무한히 있잖아요. 그럼 그 원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제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X가 sequentially compact예요. 예, sequentially compact. 그래서 A 안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좀 특별한 하나의 이제 수열을 하나 생각할 텐데, A 안에 원소가 무한개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다를 때마다 그거에 대응하는 항이 서로 다르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뭐냐면 만약에 A1을 잡았어요. 그러면 A 안에서 그러면 요 A1과 다르게 A2를 잡고 그럼 A3는 또 A1과 A2와 또 다르게 A3를 잡고요. 그래서 이 A1, A2, A3들이 서로 자 얘네들 서로 겹치지 않게 우리가 쭉 수요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A 안에 원소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we can choose 그래서 어떤 이제 수요를 A 안에서 AN이라고 하는 수요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을 뽑아서 수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서치 때 당연히 AN은 A의 원소예요. for n에 대해서 당연히 A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n과 m이 다르면 자 인덱스가 다르면 때 AN과 AM이 서로 다르게 자, 이 조건 아주 중요하죠. 네. 서로 다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항에 해당하는 그 점들이 서로 다르게 자 그렇게 이제 수요를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수요를 잡았을 때 조건에 의해서 x가 sequentially compact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겠죠. 네, 자 그래서 then
자, there exists a subsequence. 또 그거를 a sub n sub k다라고 하겠습니다. 1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AN의 부분 수열인데, 자, 이 부분 수열, conversion to, 뭐 X라고 할게요. 자, 이건 꼭 A 안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냥 X 안에 있는 어떠한 점으로 그냥 일단 이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수열이, 요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하는 거예요. 즉, K, 자, K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가 X로.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리미트 오브 이 부분 수열의 이제 극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거죠. Then X is a limit point of A. 자, 이유는 간단하죠. 왜? 자, X가 A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XL을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 네이버호드 U를 잡아요. 자, 요 U는 X의 오픈 네이버호드입니다. 오픈 네이버호드 오브 X. 자, 이무의 오픈 네이버호드예요. 자, 거기에서 X를 일단 빼요. 그래서 이거를 deleted neighborhood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얘와 A와의 교집합을 생각하는데, 자, 지금 보면 지금 요 X가 이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 X의 임의 오픈 네이버도 U 안에는 A의 항들, A에서 잡은 요 부분 수열의 항들이 무한히 많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A의 원소들이 무한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X를 하나 뺐어요. 이 X가 A에 속하던 아니면 A 바깥에 있던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 U 안에는 A의 원소들이 지금 무한히 많이 있어요. 유한계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그거와 거기서 X를 뺀 거와 A와 교집합하면 당연히 얘는 공집합인 것뿐만 아니라 원소가 무한히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공집합. 그래서 결국 X는 A의 리미트 포인트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스퀀셜리 컴팩이 리미트 포인트 컴팩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그 예를 이제 설명하는 거였는데 아까 앞에서 예를 설명했고 자 지금 여기서 증명을 완료했습니다.